안녕하세요. 면 요리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면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충북 충주에서 소마면으로 유명한 상촌식당을 리뷰하려 합니다. 지난 영상 평택 개화식당 편에서 한국 짬뽕의 유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초마면이 기원이라는 설과 일본의 나가사키 잔폰이 기원이라는 두 개의 설이 있답니다. 아무튼 둘 다 처음에는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백짬뽕이라는 건데요. 초마면을 한국인들 입맛에 맞게 현지화하여 만든 것이 소마면이라고 합니다. 상촌식당은 1980년 개업하여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고요. 일대 사장님의 두 아들이 물려받아 열심히 노력하여 거의 늘 웨이팅이 있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식당인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상촌식당은 충주시 중심가에서 수안보면 쪽으로 시골길 따라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논이고요. 왼쪽에 허름한 외관의 가게가 있습니다. 전용 주차장도 있고 한적한 길가라 주차 문제는 없네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픈 시각 살짝 넘었는데 벌써 많은 손님들이 있네요. 소마면 하나, 탕수육 하나 주문합니다. 실내는 가정집을 개조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탕수육이 먼저 나왔습니다. 찍먹으로 나왔는데 소스 색깔이 진해요. 케찹이 들어간 옛날 탕수육 스타일 소스이고 안에 사과가 들어가 있는 게 특이하네요. 맛있습니다. 양은 좋은데 고기가 좀 얇은 게 아쉽네요. 소스가 사과 때문인지 새콤달콤해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 소마면이 나왔습니다. 비주얼 한번 보시고요. 위에 새우 한 마리와 홍합, 오징어 등이 있고 야채는 양파, 양배추, 주키니, 시금치, 청양고추, 마타리 등이 있어요. 소마면이지만 백짬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마면이라는 상표 등록을 여기 일대 사장님께서 처음 하셨다네요. 먼저 국물 맛을 봅니다. 깔끔하네요. 채소와 해물육수의 조화로운 맛입니다. 일단 재료들이 신선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그릇 크기가 좀 작아요. 와이프 좀 덜어주고요. 홍합도 대충 까놓고 면을 먹어봅니다. 간도 잘 배어있고 적당히 쫄깃한 기계면이네요.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깔끔해요. 신선한 야채들의 해물 맛이 잘 조화를 이루고 청양고추의 칼칼한 맛이 포인트를 주고 있네요.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은 시원한 맛입니다. 첫 맛에 느껴지는 임팩트는 크지 않지만 밸런스가 좋은 건강한 맛이네요. 맛있습니다. 최근 리뷰하는 집들이 거의 비슷한데 역시 조미료 맛이 강하지 않고 원재료의 맛이 잘 살아있으며 뒤에서 미세한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첫 맛에 확 오는 이펙트를 기대하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고 담백한 맛을 싫어하는 분들은 일반 식당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는 맛이에요. 만약 평양냉면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맛입니다. 사실 이렇게 맑은 국물 요리는 아주 개성 넘치는 강한 맛을 내기가 쉽지 않지요. 기본 간은 당연히 소금으로 할 것이고 신선한 재료로 본연의 맛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반 백짬뽕들과 다른 점이라면 좀 더 걸쭉하지 않고 시원한 맛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천탕면과 비슷한데 사천탕면이 굴을 사용한다면 여기는 홍합과 오징어를 넣어 좀 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살렸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는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여 대략적인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양파와 양배추를 충분히 채수가 우러나올 때까지 오래 볶아줍니다. 약 20분 정도 볶는다네요. 그렇게 해서 양배추의 단맛을 살리고 그 뒤 마타리, 호박 같은 나머지 재료와 해물을 넣고 물을 추가하여 끓여내다 마지막에 청양고추로 마무리합니다. 아주 소량의 조미료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역시 마지막 부족한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서이고 맛이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생선탕도 크게는 매운탕과 지리탕으로 나뉘는데 지리탕은 재료의 신선도에 거의 의존할 뿐 천일염 제외 다른 양념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담백하지만 매운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지요. 저는 조미료 맛도 매우 좋아하지만 지리탕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체의 맛으로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조미료 맛이 원재료의 맛을 넘어서 가리는 걸 원치 않지요. 매운탕은 신선도가 약간 떨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지리탕은 매우 신선해야 합니다. 재료가 좋다면 당연히 매운탕도 맛있겠지만 저라면 지리탕으로 먹을 것 같아요. 여기 소마면도 매일 경매받은 신선한 야채와 해산물의 맛을 살리고 오래 볶은 채수의 맛으로 담백한 걸 컨셉으로 하는 것 같은데 조미료를 많이 넣어 그 맛을 덮어버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곱빼기도 없고 공깃밥과 김치도 없습니다.
면과 국물의 조화가 보통에 최적화되어 있고 국물 자체도 담백함으로 밥을 말아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김치도 맛이 강해 담백한 국물 맛에 방해가 되기에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희 뇌피셜이지만 사장님의 철학이 깔끔한 국물 있는 그대로 즐겨라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 일대 사장님의 가르침도 재료 아끼지 말고 한결같은 맛을 내라 랍니다. 여기는 영업을 점심시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재료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매일 아침 장을 보는 것과 재료가 소진되면 문을 닫는 것 등 전형적인 맛집들이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서 보면 또 공주 진흥각과 비슷한 점이 많네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100에서 150인분 정도인 것도 비슷합니다. 면도 자가제면에 주문 즉시 뽑아서 삶는다고 하는데 평범한 동네 중국집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징들이 확연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멀고 외진 곳까지 와서 기다려 먹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주위에 여기를 제외하고 다른 시설들은 전무하다 보니 여기를 올 때는 이걸 먹으러 일부러 와야 합니다. 실제로 미쉐린 가이드에서도 별 3개짜리 식당들은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여행을 해도 좋을 만한 식당들로 선정한다고 하지요. 별 2개짜리도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적어도 제가 리뷰하는 면요리집들 중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일부러 그 음식을 먹기 위해 갈 만한 가치를 지닌 식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면요리 자체가 아주 특별하기가 힘든 것도 있고 가격대도 저렴하다 보니 일부러 먹기 위해 멀리 가야 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근처에 볼일을 보러 왔을 때는 일부러 가서 먹어도 만족할 만한 식당들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여기는 재료가 오징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산입니다. 김치, 고춧가루는 국산과 중국산을 7대3의 비율로 섞어 사용한다고 붙어있는데 정작 김치는 나오지 않으니 약간의 의문이 드네요. 탕수육은 맛있었는데 튀김옷이 너무 두껍고 고기가 얇아 좀 아쉬웠습니다. 소마면은 충분히 맛있는데 당연히 원재료의 맛을 살려 담백하게 요리하므로 다른 곳과 다른 여기만의 특별한 맛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가격은 8,000원인데 오른 지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양이 적어 비싸게 느껴지네요. 직원분들은 하나같이 매우 친절해 좋았습니다. 저도 와이프도 일부러 이걸 먹으러 오지는 않겠지만 근처에 왔거나 어딜 가다 지나는 길이라면 재방문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맛집이라고 느꼈네요. 42년 전통의 상촌식당 소마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어서 면슐랭 가이드 평가가 이어집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니 참고로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